반갑습니다. 오늘은 다항식의 곱셈에 대해서 배워볼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거를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은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공부했었습니다. 다항식의 덧셈의 방법은 동류항끼리 모아서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했었고요. 다항식의 뺄셈은 빼는 항의 부호를 모두 바꾸어서 더해주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오늘은 곱셈이고요.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거를 잠시 떠올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때는 다항식의 곱셈이라는 단원에서 첫 번째로 배운 것이 단항식과 단항식의 곱셈이었고요. 두 번째로 배운 것이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 또는 다항식 곱하기 단항식의 형태를 배웠습니다. 이제는 고등학생이 되었으니까 세 번째로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이라는 가장 복잡해 보이는 형태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셈도 마찬가지로 단항식의 그리고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과 마찬가지 원리를 사용을 합니다. 어떤 원리를 사용했었는지 저기 교과서 왼쪽 준비하기 부분을 보고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8x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xy 세제곱. 이렇게 숫자와 문자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단항식의 곱셈에서 8과 마이너스 2 그리고 x제곱과 xy 세제곱 얘네들을 따로따로 계산을 해 주었습니다. 즉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계산을 해줬던 거죠. 따라서 숫자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16이고요. 문자끼리 계산하면 지수 법칙을 적용해서 x세제곱, y세제곱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곱하는 단항식과 다항식 곱셈에 대해서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을 하면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셈도 잘 따라올 수 있을 겁니다. 다항식의 곱셈 방법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등식이 성립함을 먼저 알아주어야 합니다. x 플러스 a와 y 플러스 b라는 이 두 개의 다항식의 곱이 이렇게 네 개의 항으로 나뉘는 것을 왜 나뉘는지 알고 있으면 오늘 할 모든 다항식의 곱셈을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직사각형 모양의 가방의 넓이를 가지고 왼쪽에 있는 등식이 성립함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직사각형 가방을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로의 길이는 x 플러스 a이고요. 세로의 길이는 y 플러스 b입니다. 따라서 등식의 좌변에 써 있는 x 플러스 a와 y 플러스 b의 곱은 결국 전체 직사각형 가방의 넓이가 되겠죠. 전체 넓이. 그 다음 이 전체 넓이를 그림에서 봤을 때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전체 가로와 전체 세로의 곱을 구해줘도 되지만 이렇게 구획이 나뉘어 있는 1번, 2번, 3번, 4번의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구해도 이 전체의 넓이가 될 겁니다. 따라서 1번의 넓이 xy, 2번의 넓이 bx, 3번의 넓이 ay, 4번의 넓이 ab를 모두 더하면 전체 넓이가 될 겁니다. 즉 1번, 2번, 3번, 4번이 오른쪽 변에 써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등식이 성립하는 걸 말을 할 수 있겠죠. 전체를 보느냐 아니면 부분의 합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식을 잘 살펴보니까 이 놈이 성립하는 이유는 밑에도 나와 있겠지만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x 플러스 a와 y 플러스 b의 곱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뒤에 있는 y 플러스 b를 먼저 한 덩어리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좌변에 있는 식은 x 플러스 a 곱하기 어떤 덩어리이기 때문에 분배 법칙을 적용하면 x 곱하기 어떤 덩어리 더하기 a 곱하기 어떤 덩어리, 즉 x 곱하기 y 플러스 b와 a 곱하기 y 플러스 b의 합으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나온 결과도 마찬가지로 분배 법칙을 적용을 해주면 x 곱하기 y, b 곱하기 x, 그리고 a 곱하기 y 플러스 ab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즉 오른쪽에 써 있는 요 식과 똑같이 일치하는 결과를 다시 얻게 됩니다. 그림으로 생각을 하든 중학교 때 배운 분배 법칙으로 생각을 하든 아무튼 이런 등식이 성립하는 이유는 꼭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방식을 적용해서 밑에 있는 2x 플러스 3과 3x 제곱 빼기 2x 플러스 4의 곱을 계산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녀석의 곱은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뒤에 있는 괄호 전체를 한 덩어리로 봐요. 따라서 뒤에 있는 덩어리에다가 앞에 붙어 있는 다항식들을 분배 법칙을 적용을 해줍니다. 그러면 2x와 3이 각각 뒤에 있는 다항식에 곱해지겠죠. 자, 이렇게 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분배 법칙을 각각 적용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러한 식의 값들이 나오게 될 거고요. 결과를 구했으면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을 해줘야겠죠. 동류항끼리 이렇게 모아서 계산을 해주면 가장 맨 밑에 있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항식의 곱셈 계산을 할 때 유용하게 쓰이는 성질들이 있어요. 우리 저번에 다항식의 덧셈에 대해서 교환법칙, 결합법칙 성립하는 거 확인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곱셈에 대한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이 실수와 마찬가지로 성립을 합니다. 교환법칙은 AB와 BA의 결과가 똑같다. 결합법칙은 AB를 먼저 하냐, BC를 먼저 하냐 상관없어서 ABC로 나타낸다. 그리고 분배법칙은 덧셈에 대한 곱셈의 분배법칙이죠. 덧셈이 안에 들어있으면 곱셈을 분배해준다 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첫 번째 식 또는 두 번째 식 성립한다 라는 거 우리 실수에서도 많이 했으니까 적용하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지금 배운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 전개하는 법 적용해가지고 맨 밑에 있는 문제 1번 각자 영상 멈추고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정답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문제 1번에 1번. 자, 뒤에 있는 요 다항식을 한 덩어리로 봐서 전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앞에 있는 x 써주고 뒤에 있는 식 그대로 써줍니다. 그 다음 1 곱하기 뒤에 있는 식. 자, 그러면 앞에 분배법칙 적용해야겠죠? x세제곱 빼기 x제곱 빼기 x. 그리고 뒤에는 그대로 더해주면 자, 동류항들이 보입니다. x세제곱은 그냥 있고요. x제곱과 마이너스 x제곱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가 2개, 그 다음 마지막 상수. 따라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2번 같은 경우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앞에 있는 걸 한 덩어리로 봐서 이렇게 전개를 하든 아니면 뒤에 있는 걸 한 덩어리로 봐서 이렇게 전개를 하든 여러분이 편한 방식을 택하면 됩니다. 선생님은 식을 많이 쓰기 귀찮아서 뒤에 있는 3x와 2y를 앞에 있는 다항식에다가 이렇게 전개를 분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에 있는 식 곱하기 3x 플러스 앞에 있는 식 곱하기 2y 이렇게 해서 전개해 주면 되겠죠. 자, 전개를 해보면 6x 세제곱 빼기 9x 제곱 y 12xy 제곱 뒤에 있는 식은 4x 제곱 y 마이너스 6xy 제곱 플러스 8y 세제곱이 됩니다. 자,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자, 6x 세제곱 혼자 있고요. x제곱 y와 관련된 건 이렇게 두 개 있네요. 마이너스 5x제곱 y. 그 다음 xy 제곱 관련된 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6xy 제곱 남은 y 세제곱들 써주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차근차근 실수하지 않게 풀도록 하고요. 자, 다음 페이지 17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항식의 곱셈을 배우고 있는데 우리 중학교 때 다항식의 곱셈 관련해서 이렇게 총 4가지 따져보면 5가지 곱셈 공식을 배워봤습니다. 자,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꼭 요거는 일반 숫자의 덧셈 뺄셈처럼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스킬로 좀 체득을 해주고요. 요거는 계속 나와서 사용을 할 테니까 잊지 말고 기억을 해주길 바랍니다. 자, 어떤 식의 제곱 전개하는 법이 있었고요. 그 안에 부호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합차 공식이라고 불렀죠. 그 다음에 3번 뭐 2차 함수 같은 데서 많이 썼을 겁니다. 4번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곱셈 공식 말고 고등학교 때 몇 개가 더 추가가 될 거예요. 가장 첫 번째로 공식은 이겁니다. 자, 좀 길게 생겼죠. 원래는 a 플러스 b의 제곱을 전개하는 법을 배웠고 공식을 외웠었는데 이제는 그 괄호 안에 항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그때는 공식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비교해보면 좀 당연하죠.
a 플러스 b의 제곱은 원래는 각각의 제곱과 그 둘의 곱에 2를 곱해서 더해준 형태였는데 지금은 c가 추가됐더니 원래 있던 요 녀석들에다가 c가 추가됐기 때문에 c의 제곱 그리고 a와 b와 한 번씩 곱해서 2를 곱해준 걸 더해주는 형태가 추가가 됐습니다. 자, 왜 이런 공식이 성립하는지 이번에도 그림을 통해서 그리고 식을 통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활동 1번. 오른쪽 도형의 넓이를 이용하면 위에 있는 공식이 성립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나 쌤이 말로만 대충 해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은 한 변의 길이가 a 플러스 b 플러스 c인 정사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체 넓이는 빈틈이 없었다고 칠 때 전체 넓이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 되겠죠? 정사각형의 넓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 정사각형을 이렇게 a, b, c라는 가로, 세로 길이를 갖도록 잘 잘라서 각각의 넓이를 전부 더해주면 전체 넓이가 나올 겁니다. 따져보면 알겠지만 전체 이 조각들의 넓이는 a제곱, b제곱, c제곱 그리고 두 개의 ab, 두 개의 bc, 두 개의 ca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요 위에 있는 식, 우변이 성립을 하게 되겠죠. 따라서 좌변과 우변이 같은 저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활동 2번 곱셈 공식 1번을 이용해서 전개해보래요. 즉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중학교 때 배웠던 요 식을 이용하라는 말이죠. 자, 저 식을 이용해서 이미 힌트를 줬네요. 요거를 전개를 해보래요. 사실 얘는 그냥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긴 한데 안에 있는 a 플러스 b를 한 덩어리로 보라 요 말이죠. 자, 따라서 얘를 그대로 전개해보면 자, 곱셈 공식 1번은 일단 각각의 제곱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제곱을 해줬고요. 그 다음 그 안에 2 곱하기 각각을 곱해주는 형태 이렇게 써줬었죠. 자, 따라서 얘를 한 번만 더 깔끔하게 써보면 a 플러스 b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a 플러스 b 곱하기 c 플러스 c 제곱이고 자, 첫 번째부터 전개를 해보면 맨 앞에 있는 a 플러스 b의 제곱은 다시 곱셈 공식 1번이죠.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2abc는 전개해주면 2ac 그리고 2bc 그 다음 마지막에 있는 c제곱을 그대로 써줄게요.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공식 나오죠. a제곱 들어있고요. b제곱 들어있고 c제곱 들어있고 그 다음 뒤에는 2ab 그 다음 2bc 그 다음 ECA 이렇게 써 있겠습니다. 따라서 위에 있는 등식이 성립하는 걸 식으로 곱셈 공식 1번을 활용해서 확인을 해봤죠. 자, 이제 요 식도 사실로 받아들이고 곱셈 공식으로 받아들여주면 됩니다. 자, 요놈들 이용해서 요놈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자, 이제 또 다른 곱셈 공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요 식들을 한번 전개해 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건 a 플러스 b의 제곱이었으니까 이번엔 세제곱을 해 보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풀이 보면서 따라올게요. 자,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그냥 전개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덩어리로 나눴습니다. 바로 지수 법칙을 활용을 해 준 거죠. 세제곱을 1제곱과 2제곱의 곱으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있는 2제곱 부분 우리 곱셈 공식 1번으로 이렇게 전개할 수 있겠죠? 자, 전개를 해보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됐고요. 자, 이제 a를 뒤에 있는 덩어리에 한번 곱하고 b를 뒤에 있는 덩어리에 한번 곱해서 이렇게 두 번째 줄을 써줍니다. 자, 쓰고 나면 다시 한번 전개해 줘야겠죠? 앞에 있는 a 이렇게 전개해주고 b도 전개해줘서 밑에 있는 형식으로 바꿔주고 동류항끼리 모아서 정리를 합니다. 동류항 이렇게 보이죠? 얘네끼리 모아보면 a 세제곱, 3a 제곱 b, 3ab 제곱, b 세제곱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도 곱셈 공식 1번과 비교를 해서 외워주길 바랍니다. 곱셈 공식 1번은 a 플러스 b의 제곱이 a 제곱 2ab b 제곱이 나왔습니다. 자, 형태만 외우기 위해서 좀 따져보자면 곱셈 공식 1번은 제곱이었기 때문에 각각의 제곱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한 번씩 곱해져서 총 2번 더해졌기 때문에 2ab라는 2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자, 이제 새로운 곱셈 공식은 세제곱이었기 때문에 이 세제곱이 각각 a와 b에 한 번씩 적용이 되고요. 그
그 다음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동류항들이 총 3개씩 있기 때문에 3이라는 개수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이 형태를 잘 외워서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 이렇게 3들로 쭉 이어져 있다라고 외워주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식은 이렇게 생긴 놈입니다. 자, 앞에 있는 a 플러스 b 그리고 각각의 제곱의 합과 곱의 차 이 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를 2라고 해서 풀어주면 안 되고요. 이렇게 외워서도 절대 안 됩니다. 요거 2가 들어간다고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제 2번 한번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뭐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늘 했던 것처럼 뒤에 있는 요 놈을 한 덩어리로 봐서 A 한번 분배해주고 B 한번 분배해주면 오른쪽과 같은 식이 나오고요. 다시 한번 A와 B를 이렇게 분배해주면 아래에 있는 식이 나와서 요 놈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해보면 동류항들이 싹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남은 건 A세제곱, B세제곱 밖에 없네요. 자, 따라서 앞으로 어떤 두 수의 합과 그리고 제곱의 합 그리고 곱의 차가 이렇게 곱해진 형태가 나오면 얘네들은 세제곱의 합이다. 이렇게 간단한 공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예제 1번 풀었던 거 활용해서 밑에 있는 문제 2번을 풀어볼 건데요. 예제 1번과 비교했을 때 아주 흡사한 형태죠. 1번은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뀌었고요. 2번은 앞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뀌었고 뒤에 있는 곱의 차가 곱의 합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요거는 어떤 모습으로 전개가 될지 지금 영상 잠시 멈추고 3분 동안 풀어보길 바랍니다. 자, 한번 같이 전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a 빼기 b의 세제곱입니다. 얘도 아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a 빼기 b의 세제곱을 1제곱과 제곱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뒤에 있는 제곱은 우리 곱셈 공식 이용해서 이렇게 전개가 될 거고요. 앞에 있는 a와 마이너스 b를 뒤에 있는 다항식 전체에 분배를 해줄게요. 그러면 a 곱하기 뒤에 있는 다항식 빼기 b 곱하기 뒤에 있는 다항식 이렇게 써지겠죠? 자, a를 먼저 분배해주면 a 세제곱 빼기 2a 제곱 b 플러스 ab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b를 분배해주면 마이너스 a 제곱 b 플러스 2ab 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 됩니다. 자,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a 세제곱 있고요. 그 다음 a 제곱 b 관련된 거는 마이너스 3a 제곱 b 이고요. 그 다음 ab 제곱 관련된 건 플러스 3ab 제곱이고요. 나머지 마이너스 b 세제곱이 남습니다. 자, a 빼기 b의 세제곱은 이렇게 빨간색 식의 형태로 전개가 된다는 걸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아까 위에서는 마이너스가 플러스였죠? 그때는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이제는 마이너스로 바뀌면서 두 번째, 네 번째 항만 마이너스가 됐다 라고 둘의 차이점, 공통점 정확히 알아주길 바랍니다. 자, 2번 얘는 좀 쉽죠? 자, a와 마이너스 b를 각각 뒤에 있는 식에다가 이렇게 분배를 해주고 각각을 다시 한번 분배해 줍니다. a 세제곱 더하기 a 제곱 b 더하기 ab 제곱 다음 마이너스 b 분배해 주면 마이너스 a 제곱 b 마이너스 ab 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자, 없어지는 녀석들 보이죠? 동류항들이 이렇게 없어집니다. 따라서 결국 남은 거는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만 남았네요. 자, 위에 있는 것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반드시 알아주길 바랍니다. 자, 위에서는 이 부분들의 부호가 달랐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도 부호가 달라졌습니다. 자, 이 부분들 왜 달라지는지, 어떤 부분에서 어떤 부분 전개를 할 때 달라지는지 꼭 체크하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곱셈 공식 총 5가지 있죠? 걔네들이 여기 교과서 18페이지 위쪽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총 3개의 항의 합의 제곱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5번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 예제와 문제에서 각각 6번과 7번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좀 처음에는 복잡해 보이고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요거를 막 외우려고 노력하지는 말고요. 스스로 여러 번 전개해 보면서 문제에 적용을 해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질 겁니다. 자, 적용해서 예제 1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 2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입니다. 총 3개의 항의 합의 제곱이죠. 자, 그런 거는 위에 있던 곱셈 공식 5번 활용해주면 됩니다. 각각의 제곱의 합과 2를 곱한 2개씩의 곱, 이것들을 더해주면 되죠. 자, 그대로 적용해보면 이런 식으로 전개하면 될 거예요. 머릿속으로 이루어지는 과정들입니다. 자, 전체 제곱이기 때문에 먼저 한 개씩 다 제곱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각각 2를 곱해서 a와 b 한번 곱해주고요. b와 마이너스 1 곱해주고요. a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싹 더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식들이 나오겠죠. 이렇게. 자, 이제 요 식을 썼으면 그대로 정리를 해서 밑에 있는 간단한 형태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머릿속으로 최대한 깔끔한 식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면 돼요. 각각을 한 번씩 제곱을 해주고 그 다음 2개씩 묶어서 곱하고 2를 곱해서 더해준다. 이거를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2a 빼기 b와 요 뒤에 복잡한 식의 곱. 자, 요거는 여러분이 형태를 보고 어떤 곱셈 공식을 적용하면 쉬울까 생각을 해보면 돼요. 아까 위에서 했던 것처럼 어떤 두 수의 차와 제곱의 합 그리고 둘의 곱의 차 이렇게 써 있는 형태면 우리는 얘를 전개했을 때 세제곱의 차로 간단하게 바뀐다라는 걸 확인을 해봤습니다. 쌤이 잘못 썼네요. 자, 합으로 했을 때 세제곱의 차로 정리가 되는 걸 확인해봤습니다. 따라서 요 형태에 맞는지 둘이 비교를 먼저 해봐야겠죠. 자, 비교해보면 일단 이 a라는 놈과 b라는 놈의 차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각각을 제곱한 녀석들이 한 번씩 나와야 하고요. 요 둘을 곱해준 녀석을 더하는 부분이 한 번 나와야 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잘 나왔죠. 따라서 얘는 전개를 했을 때 결국 이 a와 b의 세제곱의 차로 정리가 된다 라는 걸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결국 8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이 되겠죠. 자, 요 자세한 과정은 이렇게 썼을 때 조금 더 자세히 드러나죠. 어떤 두 수의 차와 각각의 제곱의 합 그리고 두 녀석의 곱의 합으로 이렇게 곱해지면 세제곱들의 차가 된다. 이 생각을 여러분이 잘 해주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곱셈 공식 활용해서 밑에 있는 문제 3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멈추고 약 5분 동안 틀리는 부분 없이 실수하는 부분 없이 천천히 풀어보길 바랄게요. 자,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3번에 1번 a 플러스 2b 플러스 3c의 제곱. 자, 3개의 항의 합의 제곱이죠. 그러면 먼저 좀 작게 쓸게요. 가장이 아니라 각각을 제곱을 해서 더해주라고 했습니다. 즉 a 제곱 더하기 2b의 제곱 더하기 3c의 제곱의 합 써주고요. 그 다음 2개씩 묶어서 2를 곱해서 더해주라고 했습니다. 즉 2 곱하기 a 곱하기 2b 그 다음 2 곱하기 2b 곱하기 3c 그 다음 2 곱하기 3c 곱하기 a 얘를 정리해주면 되겠죠. 자, a 제곱 더하기 4b 제곱 더하기 9c 제곱 그 다음 4ab 더하기 12bc 더하기 6ca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두 수의 차의 세제곱입니다. 자, 우리가 원래 했던 건 차의 제곱이었는데 이제는 세제곱으로 하는 법을 알아냈어요. 이걸 하는 법은 a 세제곱 빼기 3a 제곱 b 더하기 3ab 제곱 빼기 b 세제곱 형태로 전개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형태에 그대로 대입을 해볼게요. 처음엔 이렇게 쓰고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적용해보면 첫 번째 있는 놈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첫 번째 있는 놈 제곱 곱하기 뒤에 있는 놈 플러스 3 곱하기 앞에 있는 놈 곱하기 뒤에 있는 놈의 제곱 빼기 뒤에 있는 놈의 세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얘네들을 잘 정리해주면 됩니다. 첫 번째는 8a 세제곱이 되고요. 두 번째는 4 곱하기 9니까 어디 갔어? 4 곱하기 9니까 마이너스 36 a 제곱 b가 될 거고요. 세 번째는 54ab 제곱이 될 거고요. 마지막은 마이너스 27b 세제곱이 되겠네요. 자, 할 수 있겠죠? 위에 있는 형태와 비교하면서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갈게요. 3번 곱과 어떤 다항식의 합과 어떤 다항식의 곱이네요. 자, 이것들도 형태를 잘 보라고 했죠. 비교해 보니까 a 플러스 b 곱하기 a제곱 빼기 ab 플러스 b제곱과 형태가 똑같습니다. a를 제곱한 형태에 나와 있고요. b를 제곱한 형태에 나와 있고요. 그 둘의 곱을 빼준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으로 정리가 되었었죠. 자, 따라서 얘를 한 번에 간단히 쓰면 앞에 있는 놈 세제곱 더하기 뒤에 있는 놈 세제곱으로 x 세제곱 플러스 8로 간단히 정리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형태를 꼭 기억해 주면 됩니다. 자, 4번 뭐야 이게? 자, 4번도 잘 보니까 이 형태와 비슷하네요. a 빼기 b 그리고 제곱의 합 그리고 곱의 합. 자, 이 형태와 똑같습니다. 3x를 a로 보고 2y를 b로 보면 뒤에 있는 이 복잡한 다항식 형태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 파란색 식은 우리 세제곱의 차로 계산을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위에 있는 이 4번 식은 앞에 있는 놈과 뒤에 있는 놈의 세제곱의 차, 즉 3x의 세제곱인 27x 세제곱과 2y의 세제곱인 8y 세제곱의 차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요 배운 곱셈 공식들 그냥 곱셈 공식 전개하는 데 적용만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활용해서 실제로 알기 어려운 값들을 구하는데 한번 적용을 해 볼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밑에 있는 예제 3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x와 y의 합과 곱을 알려줬습니다. 근데 x와 y를 알려준 건 아니죠. 그런데 각각의 세제곱의 합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곱셈 공식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얘네들을 가지고 x값이 뭔지 y값이 뭔지 요거를 먼저 궁금해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곱셈 공식이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식을 이용해서 저 값을 구해 보면 됩니다.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각각의 세제곱의 합이에요. 우리 세제곱이 들어있는 공식이 뭐였는지 떠올려 보면 위에 있는 공식을 확인해 봤을 때 자, 요놈이 있는 걸 알 수 있죠? 요놈 또는 요놈. 자, 요놈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자, 일단 공식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두 수의 합의 세제곱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을 하고 우리가 궁금한 게 뭔지 체크를 해봅니다. 우리가 궁금한 건 세제곱과 세제곱의 합이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걸 확인을 해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두 수의 합과 곱입니다. 공식에서 확인해 봤더니 합이 들어가는 부분 여기.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될까 잘 모르겠죠? 얘를 다시 한번 뜯어보면 얘는 공통인수로 묶어냈을 때 3xy와 x 플러스 y의 곱으로 써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곱과 합으로 이루어진 녀석이죠.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공식에 잘 대입할 수 있습니다. 즉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은 이 부분을 좌변으로 이항해서 좌변과 우변을 바꿔주면 결국 두 수의 합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 곱하기 곱과 합의 곱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값들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세제곱의 합을 구해낼 수가 있겠죠. 자, 이 과정이 좀 헷갈리는 친구들은 굳이 이 부분 이항하지 말고 적용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풀어요. x 플러스 y의 세제곱은 이 공식을 한번 써주고 밑에 있는 식은 쓰지 않고요. 이 상태에서 스판이 안 바뀌니? 이 상태에서는 앞에다가 세제곱들을 모아주고요. 남은 요 가운데 있는 두 녀석을 공통인수로 묶어줍니다. 그 다음 x 플러스 y. 자, 이렇게 쓴 상태에서 요 좌변과 요 우변만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좌변은 합의 세제곱이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합을 이용해서 27 써주고요. 는 오른쪽은 잘 모르는 게 앞에 두 개 있고요. 더하기 3 곱하기 xy는 마이너스 2, 그 다음 곱하기 x 플러스 y는 3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면 계산을 하기가 조금 더 쉽겠죠? 뒤에 있는 부분 간단히 계산을 해서 좌변으로 이항해주면 결국 세제곱의 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식의 풀이든 상관없고요. 이 곱셈 공식을 활용해서 잘 구해주면 됩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 4번 풀어보면서 오늘 배운 곱셈 공식 최종적으로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멈추고 3분 동안 직접 풀어보길. 자, 정답을 한번 맞춰볼게요. 자, 두 수의 차를 알려줬고요. 두 수의 곱을 알려줬습니다. 그 상태에서 세제곱의 차를 물어봤어요. 자, 우리 세제곱의 차가 나오는 곱셈 공식이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면 이 x 빼기 y라는 놈의 세제곱이 세제곱 빼기 3x 제곱 수업 종료 y 1분 전입니다. 교실 내 창문과 출입문을 모두 열고 환기를 시행해주세요. 주기적 환기를 통해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생겼죠. 자, 요 안에 들어있는 세제곱의 차 확인해 보니까 여기 있습니다. 얘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니까 세제곱의 차 먼저 써주고 남아있는 요 가운데 두 번째, 세 번째 항 부분 마이너스 3xy 공통인수로 묶으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좌변과 우변 확인을 해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값들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자, 좌변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값 x 빼기 y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우변 우리가 모르는 세제곱의 차 써주고요. 마이너스 3 곱하기 두 수의 곱 2 곱하고 두 수의 차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x 세제곱 빼기 y 세제곱 더하기 12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우변에 요놈만 남기고 12를 이항해주고 좌변에 있는 마이너스 8과 계산을 해주면 결국 좌변과 우변을 바꿔서 요놈은 마이너스 20이라는 값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곱셈 공식을 활용하면 모르는 값에 제곱된, 세제곱된 값들도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곱셈까지 배웠으니까 다음 시간은 나눗셈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